안녕하십니까. 국회 개조 TV 유권자 논단입니다. 오늘은 야당의 분열과 정치혁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분당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자유한국당은 친박과 비박이 대립하면서도 서로 당을 떠나지는 않고 상대편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당 또한 공천 후에는 탈당 사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면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정치화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국가와 그 주권자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것이 아무리 웃기는 일이고 하기 싫더라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들은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걸려있는 덫, 숙명은 양대 정당체제, 공천제도, 지역주의, 소선거구 제도, 국가보조금 제도가 만든 것입니다. 상당수의 지역구에서 양대 정당이 지배적이거나 막상막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되려면 이 두 정당 중 하나로부터 공천을 받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영호남에서는 특정 정당 후보가 거의 예외 없이 당선하기 때문입니다.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할 것이란 말이 회자됩니다. 더욱이 소선거구 제도는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승자 독식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공천을 받아야 하니 공천권은 절대 권력이 됩니다. 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피가 튀는 것 같은 패싸움이 벌어지고 패자는 당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립하는 파벌들이 서로 상대가 떠나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에 보조금을 줍니다. 탈당하면 당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조금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모든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884억여 원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96억 6,935만 원, 자유한국당이 274억 4,15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양대 정당 체제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주의가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대 정당이라 하더라도 전국 정당이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장점을 구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양당 체제를 허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의 지역당적 문제는 해소해야겠죠. 공천제도도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후보가 난립하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울 것은 분명하니 정당이 공천으로 한번 걸러주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걸러주면 이것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택권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패거리를 공천할 뿐 능력을 고려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천제도가 가장 큰 정치 적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역주의가 약화하는 기미는 보이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지역주의는 전통이자 문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정치적 폐단을 없애야죠. 소선거구 제도는 이제 폐지해야 하지만 아직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할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제도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큰 당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 불공평하다는 비판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왜 주어야 하는지를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정당은 대표적인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에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어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이익집단들은 왜 안 주나요? 이 보조금 제도는 마땅히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들은 당비를 받고 국회의원들은 매년 1억 5천만 원씩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때는 3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보수는 1억 4천여만 원이고요. 그러니 보다 열심히 정치활동을 해서 정당 운영비는 당비로 해결하는 것이 옳고, 전에도 말씀드렸듯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후원금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당들이 내분으로 분열하고 서로 나가라고 등 떠미는 상황을 만드는 원인 중 명쾌하게 폐지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조금 제도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문제는 있지만 당위성도 있기 때문에 없애기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전국구 국회의원, 즉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들러나서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구가 아니라 전국적 이해관계를 전문 지식에 근거해 논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국구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논단은 이미 전국구 국회의원 정수를 750명으로 증원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최저임금제와 다양한 특권도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전문 지식이 있는 국회의원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문성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한 공천 기준을 정당들이 지키도록 함으로써 공천 적폐를 차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사회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보통신 기술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소선거구로 구분해서 대변할 필요를 거의 소멸시켰습니다. 그렇더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지역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선거구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정수는 기존 250명을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논단이 주장하는 정치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숙명의 덫에 걸린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권자들만이, 세계의 유권자들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혁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